네, 시청자분과 만나는 전화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많은 전화들이 밀려오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주인공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재룡전기 네. 64,400원에 15% 갑자기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예, 6만 원대 올라서가 7만 원까지 봤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떨어지네요.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3고를 연속해서 지금 더 내려가고 있고 더욱이 국내 배전 변압기 경쟁사들이 가격을 낮추면서 미국 시장 진입을 확대한다라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 주실지 확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주시죠. 통이요. 네, 재룡전기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시청자님, 두 분의 의견이 동일합니다. 어떤 분에게 더 자세한 상담 받으실까요? 김태성 본부장님 부탁합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님, 재룡전기 왜 계속해서 더 들고 가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합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숫자라는 것을 확인이 꼭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 숫자라는 것은 그 기업의 실적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학교 가서 시험 보고 나서 점수가 좋으면 다음 시험도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학교 가서 시험을 보고 갔는데 점수가 안 좋으면 또 다음 시험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에 대한 점수가 워낙 지금 좋은 쪽이 변압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주 잔고에 대한 데이터가 과거보다 축소하긴 했지만 결국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거의 이제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재련전기를 포함한 저는 변압기 혹은 전력기기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보유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련의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아마 시청자분 딥시크 뉴스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는 반도체 그리고 이제 AI 플랫폼이 굉장히 지금 성과 혹은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전력기기가 부족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조정이 좀 깊죠.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푹 꺼지다 보니까 아마 시청자 입장에서는 불안하실 겁니다. 저는 근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전체 현금 비중에서 지금 15% 정도를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추후에 만약 가격적으로 조정이 조금 더 나온다 했었을 때 추가 매수도 고려를 해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려올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단가는 많이 내려오지도 못했는데 어느새 쓸 현금이 없는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룡전기는 만약 추가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4만 원 이하, 뭐 가격적으로 보면 37,000원 이하의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저는 추가 매수는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그 전에는 추가 매수 없이 현재 포지션, 현재 보유 비중 그대로 좀 유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현재 구간에서 다시 6만 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올라오게 되면 크게 걱정 없이 저는 1차적으로는 7만 원, 2차적으로는 이제 8만 원까지 이제 추가 상승성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너무 어제와 오늘 흐름에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라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상담 네. 받아보셨는데요. 더 추가적으로 질문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또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게 대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전문가들의 꼼꼼한 고민 들으시면서 또 성공적인 전략 펼쳐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분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보유 중이신 종목이랑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방향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인데요. 네. 52,400원에 비중은 20%요. 52,400원에 비중 20%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조금은 수익을 보고 계신다고 하니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뭐, 아니, 어저께만 해도 좀 멋있었는데,
오늘 좀 오르더라고요. 네, 오늘 조금씩 더 오르고 있는데 이게 더 오를 수 있을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다면 저희 두 분께 한번 그 전략 어떻게 잘 세워보면 좋을지 여쭤볼게요. 자, 두 전문가의 의견 주시죠. 이제 뭐야 우리 이모한테 한번 받아왔으면 시간인데. 네, 두 분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예. 네, 그럼 먼저 염정 부장님께 저희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수고하십니다. 네, 네, 삼성전자 일단은 뭐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네요. 아마 기존에도 가지고 계셨던 부분에서 추가 매도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신 아니 건가요? 저번에 그 저기 뭐야 8200원에 그 사가지고 예. 그건 전부 다 팔아버렸어요. 그냥 63,000원 얼마에. 아, 한번 계속 떨어지기만 하길래 그냥 63,500원에 팔았나. 일단 손절하시고 다시 신규 진입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네. 뭐 지금 가격대에서는 당연히 보유하시는 게 맞고요.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AI 반도체 생태계에서의 어떤 이 부분에서의 밸류체인에서 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었고 최근에는 하단을 좀 받쳐가고 있는 상황이죠. 5만 원대에서의 5만 원 초반대에서의 지금 주가는 반복하고 있는 구간인데 여기서 그럼 삼성전자가 어떤 모멘텀을 가져가야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은 우리 시장 자체가 삼성전자는 우리 시장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 자체가 지금 하방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어제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가 일단은 산업적인 리스크에서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의 신규 사업에 대한 어떤 드라이브도 강하게 좀 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삼성전자와 그리고 최근에는 로봇 산업 쪽에 대한 부분을 저는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오픈 AI 그리고 소프트뱅크의 AI 연합에 대한 뉴스가 나옴으로 인해서 기존의 SK 하이닉스 쪽에서 HBM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뺏겼던 부분이 이제는 주도권이 조금은 더 삼성전자 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또 봐야겠는데 삼성전자는 수급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수급이 최근에 역시나 이제 외국인들은 지속 매도를 하고 있죠. 지난 8월 고점에서부터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를 매도했고 그 부분이 우리 시장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좀 미쳤었는데요. 매도세가 더 세지진 않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안도를 할 수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약간의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직까지 큰 영향권에 들어있진 않습니다. 적어도 외국인들이 3거래일 연속 의미 있는 거래량을 가지고 들어올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 빈 수급을 메울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긍정적인 부분은 최근에 거래량이 좀 증가했네요. 최근 거래량을 3거래일 거래량 보니까 최근 한 달간 거래량이 한 2~3배 정도까지 늘어나면서 삼성전자의 저가 매수 세력도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당연히 그 가격대면은 보유하고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어떤 투자 성향이냐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일부 반등이 세게 나오면 여기서 일단 나와서 다른 섹터로 이동할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저희 실시간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전화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유 중이신 종목 어떻게 되실까요? 한화솔루션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죠? 21,000원에 5%예요. 21,000원에 5%입니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조금 됐어요. 저 한 달 정도 됐나? 한 달 정도 되셨어요. 네네.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더 오를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건가요? 네, 그것이 궁금하고요. 네.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또 하면은 얼마 선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궁금해요. 네,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솔루션이 더 오를 수 있을지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이 부분 먼저 두 분의 의견부터 듣고 답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주시죠.
통이요. 네, 두 분 다 하나솔루션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테마 상승 속에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청자님, 두 분 중에서 어느 분 선택하실까요? 염정 부장님한테 듣고 싶은데요. 네, 염정 부장님 선택 받으셨습니다. 더 꼼꼼한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이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하나솔루션 최근 매수하셨어요. 사실 하나솔루션은 오랜 기간 장기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부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하나솔루션은 일단 보유를 말씀드린 것은 하나솔루션 그간 사실 낙폭이 상당히 좀 과대했었던 섹터 중에 하나죠. 태양광 섹터는 사실은 이번에 트럼프 정권에서도 그렇게까지 수혜를 보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과대 낙폭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태양광 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태양광 시장은 중국 시장이 사실 상당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의 워낙에 입지가 높죠. 미국 내에서의 가정용 태양광 쪽은 점유율 1위를 한 5년 연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태양광의 수요 자체가 급격하게 빠르게 느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외형 성장이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의 관세 무역 전쟁 등을 통해서 태양광 쪽에 대한 어떤 중국 시장에 대한 반사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은 뭐 태양광의 친환경 섹터 자체가 지금 크게 어떤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만 이제 전력 수요라든지 이 부분들이 앞서서 이야기한 재룡전기 같은 종목은 사실 단기간의 전력 수요 교체망에 대한 부분이 사실 강하게 반영됐기 때문에 또 쉽게 빠질 수 있지만 태양광 쪽은 오히려 바닥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점을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 사실은 뭐 3분기 이상 지금 적자가 진행되고 있다가 올해 이제 4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일단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떤 영업이익 개선세에 대한 부분 좀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섹터에서 전반적으로 뭐 최근에는 OCI 홀딩스도 지속적으로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하나솔루션도 동반해서 하나솔루션이 또 그 밸류체인에서 그 태양광의 밸류체인에서 그 가장 밑단에 있는 폴리실리콘에 대한 생산을 좀 중단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OCI 홀딩스와의 어떤 협력을 좀 더 강화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메어나가면서 기존의 적자 구조에 있었던 밸류체인을 사실은 좀 과감하게 좀 잘라내면서 오히려 그 부분에서는 수익성은 좀 더 개선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 수급이 이 태양광 쪽을 받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솔루션뿐만 아니고 OCI 홀딩스와 함께 두 종목을 같이 좀 놓고 보시면서 워낙에 섹터 내에서 종목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종목의 동행성이 좀 강합니다. 두 종목을 비교하신다기보다 두 종목을 같이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장님, 네. 저 얼마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지금 21,000원대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평단을 좀 낮추고 싶은 생각이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뭐 2만 원 밑으로 깨져서 18,000원 밑으로는 깨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방을 한 18,000원 정도로 놓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8,000원 전으로 만약에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는 얼마를 봐야 될까요? 이 종목을 1차 목표가를 좀 잡기는 좀 어려운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가격에서 목표가를 잡는다라기보다 이제 전고점 수준 저는 일단 한 22,000원, 23,000원대를 뚫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해야 그 다음에 추가적인 수급이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큰 도움 받으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염정 부장님, 시청자님께서 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다고 성함은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네, 저희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하단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자 상담도 받고 있으니까 매수가와 비중 적어주시면 세세하고 또 확실한 답변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어떤 종목 상담 원하실까요? 가온칩스요. 네, 가온칩스 비중이랑 매수가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4만 원이고 비중은 12%예요. 일단 수익 보고 계시네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올랐어요. 네, 오늘 오르고 그렇다고 오늘 올랐지만 또 엊그제는 많이 내려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 어떻게 잘 해결하고 풀어가면 좋을지 상담 받으시게 저희 두 분의 전문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두 분의 투자 의견 주시죠. 네, 엇갈렸는데요. 가온칩스 보유와 매도 의견이 있습니다. 시청자님, 보유와 매도 의견이 있는데요. 어느 분에게 상담 원하실까요? 김태성 본부장님요, 핫해요. 네, 김태성 본부장님이라고 또박또박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박또박 이야기 해주신 만큼 또 꼼꼼한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제가 가온칩스라고 하는 기업을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만약 예. 가져가실 수 있다면 가온칩스보다는 에이징랜드라는 기업으로 교체를 해서 조금은 더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온칩스도 그렇고 뭐 에이징랜드도 그렇고 이 반도체 보면 디자인 하우스 공정을 지금 맡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디자인 하우스가 어떤 일을 하냐면 개발을 한 제품을 양산으로 바로 못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오차도 있고 오류도 있고 하다 보니 양산으로 조금 이제 쉽게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가교 역할을 하면서 디자인을 굉장히 양산하기 쉽게 이제 바꿔주는 이제 사업을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걸려 있는 기업들이 이제 가온칩스 그리고 앞서 제가 대체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이제 에이징랜드와 같은 기업들이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가온칩스는 조금 매도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에이징랜드에 대해서 이제 매수 의견을 드리냐면 두 업체의 고객사가 조금 다릅니다. 가온칩스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좀 걸려 있고 에이징랜드는 TSMC라 그래서 대만 기업에 이제 걸려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삼성전자가 더 좋긴 하죠.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지금 삼성전자보다는 이 TSMC의 물량 혹은 이제 어떻게 보면 TSMC가 시장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삼성전자보다는 TSMC에 납품을 하는 하위 업체들이 돈을 조금은 더 많이 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셔서 더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면 가온칩스가 만약 손실권이 있다라고 했었을 땐 저는 아마 매도 의견을 안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익권이시니까 조금은 편하게 매도를 하시고 저는 에이징랜드로 한번 바꿔서 계속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어찌되었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반도체, IT 혹은 기술주 혹은 하드웨어 관련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지금 불편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무 공격적으로 비중을 확대하시기보다는 현재 비중 그대로 교체를 하시더라도 매도한 비중 그대로 다시 매수를 하면서 더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 에이징랜드를 교체를 하셔서 가지고 간다면 최근에 이 에이징랜드의 박스 상단이 이제 4만 원대로 보이죠. 이 4만 원대를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해서 넘어간다 했었을 때는 저는 47,000원, 5만 원까지도 더 볼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나는 그냥 가온칩스를 가져가시겠다라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어떤 뉴스를 가지고 돌파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뉴스만 가지고 움직이면 안 될 것 같고요. 앞전에 여기 거래량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하단에. 이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47,000원, 48,000원대를 돌파를 한다. 그러면 저는 6만 원까지도 한번 높게 잡아볼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화요일마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문의를 주시면 그때 또 흐름에 맞게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후회 없는 상담이셨을까요? 예, 선생님 말씀 명심할게요. 그거 잘 들었습니다. 고맙다고 좀 전해 주세요. 아유,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또 듣고 계십니다. 전화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그리고 좋은 정보들 저희가 지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이고요. 전화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2034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저희가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종목 원하실까요? 현대 일렉트릭 45만 원 30%요.
네, 45만 원에 30%입니다. 요즘 또 집시크 충격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프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네. 같은 적인데 그 효성은 올라갔는데 얘는 이렇게 안 올라가서 걱정돼서 전화드렸어요. 아, 같은 전력기기 안에서도 어떤 종목은 오르고 내 종목은 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지 고민이 되신다라고 하셨는데 공감이 됩니다. 자, 내 종목 어떻게 하면 더 오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잘 어떻게 수익을 챙겨 나올 수 있을지 두 분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투자 의견 주시죠. 네, 두 분 보유와 그리고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저희 선택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계신데요. 어느 분에게 상담 원하실까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김태성 본부장님, HD 현대일렉트릭 의견 주시죠. 일단 매수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투자자의 이제 선택을 통해서 이제 가격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고가가 45만 원인데 매수가가 45만 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매수가 잘못됨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당장 내일부터 다시 한번 또 AI 플러스 전력기기 혹은 전력에 대한 인프라의 관심도가 높아져서 다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 효성중공업은 이렇게 역사적인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데 왜 같은 섹터 안에 원래 대장주였던 HD 현대일렉트릭은 왜 이렇게 못 가? 이게 이제 고민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선택을 할 때 HD 현대일렉트릭은 이제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좋은 어떻게 보면 실적들을 내오면서 그들의 기록을 계속 깨왔기 때문에. 하지만 효성중공업은 계속 못 깨우다가 이번 실적을 통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을 내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부터 대장주는 HD 현대일렉트릭보다는 효성중공업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잘못 선택했다가 아니라 매수의 타이밍이 조금 잘못됐으니 저는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 매도를 하고 효성중공업을 쫓아갈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만약 여기서 매도를 하고 계속 전력기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전력기기를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차라리 LS 일렉트릭을 한번 지금 시점에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결국 전력기기 하면 1순위는 HD 현대일렉트릭이었고 2순위는 효성중공업이었고 3순위는 LS 일렉트릭 이었는데 왜 이렇게 순위가 정해졌냐면 미국 시장의 공장 증설을 가장 먼저 한 순서이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공장의 규모의 순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등이 HD 현대일렉트릭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1등에서 2등으로 수급이 넘어왔죠. 근데 여기서 또 쫓아가면 효성중공업에서도 저는 굉장히 또 필요할 수 있다 보니 효성중공업도 이렇게 좋은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면 3등 주자인 LS 일렉트릭도 앞으로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룸 자체는 더 남아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HD 현대일렉트릭의 비중은 잠시 좀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LS 일렉트릭으로 만약 교체를 한다면 22만 2천 원 그리고 하단에서는 20만 원 사이에서 한번 천천히 매수를 해보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고르셨는데 매수의 타이밍이 좀 아쉬우셨던 것 같아요. 더욱이 만약 비중이 10%였다면 조금은 기다리셨다가 HD 현대일렉트릭 기준으로 조금은 기다리셨다가 제가 추가 매수 전략을 드리는 것도 고민을 했었는데 비중 30%가 너무 지금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전 줄이시고 종목을 한번 교체를 해보시는 것도 오늘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격 차가 너무 나는데 네. 얼마에서 매도를 해야 가능할까? 비중 줄이는 거를. 비중 줄이는 거요? 예. 그냥 당장 저는 만약에 교체를 하실 마음이 있다면 내일이라도 그냥 시초에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냥 HD 현대일렉트릭을 조금 비중을 줄이시고 LS 일렉트릭으로 가시는 게 그리고 전체 지금 아마 매도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이제 나름의 전략을 드려도 시청자분이 내일 매도 버튼 누르기 힘들 거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힘들더라도 절반 정도 만약에 30%를 가지고 있다면 15%만이라도 매도를 해서 한번 LS 일렉트릭으로 옮겨가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저는 좋겠다라고 설명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도움 드렸는데요. 충분한 상담 되셨을까요? 글쎄요, 가격이 지금 매도하기가 너무나 그래서 지금 가격을 매도하는 저는 그러면 전혀 안 오른다는 얘기예요?
일단 전혀 안 오른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고점 대비 약 7에서 8% 정도의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시청자분들의 바람에 맞춰서 올라오면 다행이지만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매도하기가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다시 살 때 사더라도 비중을 줄이셨다가 추후에 다시 사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아무래도 매도하는 거는 누구나 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내일장 전략들 잘 꼼꼼하게 살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여기까지 전화 상담은 받도록 하겠고요. 하나만 더 받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받고 있는데요. 02-2000번에 4919번이고요. 문자는 샵 2034번입니다. 자, 전화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셨을까요? 투자하시면서? 네, 현대백화점, 산 지가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이제 조금 되게 추가매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비중이 많은데요.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을는지 아니면 지금, 추가 매수를 또 하면 좀 어떨까, 그래 궁금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요. 네,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비중이 많아졌다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비중이랑 매수가 현재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64,400원이고요. 네. 비중은 36%요. 네, 매수가 64,400원이고요. 비중은 36%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저희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주시죠. 동의요. 네, 두 분 다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현대백화점 올해 들어서는 조용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언제 어떻게 수익을 실현할지겠는데요. 자,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어느 분 원하실까요? 네, 경정 부장님. 네, 염정 부장님께 그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계셨네요. 한 3년여에 네. 걸쳐서 이제 조금씩 이제 저가 배수를 좀 더 하시면서 지금 평단 낮추신 것 같고요. 네네. 사실 높은 가격에서 사기 시작하셔가지고 오랜 기간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일단은 현대백화점 지금 최근에 수급 굉장히 좋죠. 외국인 그리고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주식에서 종목에서 투자를 할 때 어떤 수급이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강하게 온다는 것은 그 다음에 사실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공시에 오늘 나왔었죠. 다음 주에 이제 IR을 진행을 하고요. 실적 발표와 함께 IR 진행을 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4분기 실적이 상당히 괜찮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IR 다음 주 2월 11일로 지금 되어 있는데 2월 11일까지는 지금 기존 수급이 조금 더 유지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럴 때는 지금 현재 가격이 53,000원대인데 뭐 평단이 6만 원씩인 하셔서 6만 원을 터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근처에 도달하면은 일부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는 저는 일단은 현금화 하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현대백화점이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더 보유하시겠는데 현대백화점이 사실은 어떤 지금 시류에 맞는 종목은 사실은 좀 아니다라는 거고요. 물론 현대백화점이 갑작스럽게 새로운 모멘텀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지만 기존의 유통업이라든지 백화점 그리고 면세 쪽이라든지 그리고 가구 사업 쪽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제한적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11월 이후의 상승분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있는 구간이었고 이 의미 있는 구간에서 만약에 좀 비중을 줄이지 못하신다면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는 앞으로 좀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이 스케줄에 따라서 IR 스케줄에 따라서 다음 주까지의 흐름을 잘 보시면서 비중 조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보시면서 비중을 조절하는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 추가 매수는 못 할까요?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추가 매수 구간까지는 사실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 평단 가까이 만약에 좀 도달이 되면은 일부 비중을 좀 축소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정이 있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좀 기다려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다음 주 2월 11일 스케줄을 좀 지켜보시면서 저는 조금 더 일단은 수급이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이 종목이 어떤 최근에 어떤 뭐랄까 시장이 어떤 분위 시장의 이슈와 이벤트와 함께 움직이는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실적 모멘텀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기관 그리고 외국인 그리고 연계급의 수급이 지금 계속 붙고 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좀 연속성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다시 한번 고민하셔도 되는 부분이다. 지금은 보유하시면서 어떤 연속성을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보유하시면서 그 연속성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자, 저희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이고요. 문자는 샵 2034번입니다. 만약에 1부에서 전화 상담하지 못하셨다 하신 분들께서는요. 2부에서도 계속해서 전화 상담 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서 계속 전화 상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원하실까요? 네, 나 이수 페타시스고요. 네. 비중은 10%, 36,600원이요. 이수 페타시스 36,600원에 10%인데요.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네네, 1월 31일 날 하고 3일 날 매수했어요. 1월에 매수하고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셨어요? 네네네, 추가 3일 했어요, 어제. 추가적으로 더 매수하셨던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좀 1월 30일은 조금 매수가가 높아가지고 어제 이제 또 내리길래 이제 매수한 거예요. 평단을 좀 낮추기 위해서 네네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셨군요. 네네. 이게 맞는 선택이었는지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전략들을 잘 세우면 좋을지 저희 전문가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자,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통이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자, 계속 들고 가도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김태성 본부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김태성 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수페타시스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수페타시스의 차트의 흐름을 보면 11월 달에 무슨 일이 있어도 단단히 나타났다는 것을 아마 투자자분들도 혹은 시청자분도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이 PCB 기판이라고 하는 반도체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갑작스럽게 주주들에게 어떤 한 번도 언급도 없이 제이오라고 하는 2차 전지 관련 회사를 또 합병을 한다고 증자를 하겠다는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던 회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수페타시스를 믿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투자자로서 그렇게 썩 선호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금감원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해주면서 유상증자라고 하는 일정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확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수페타시스가 1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가파르게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회복했다라는 게 맞는 표현이겠죠. 일단 어제 그리고 그제 빠진 것은 사실은 이수페타시스 단일 기업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빠졌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어제 안 빠진 기업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트럼프의 관세 이슈 때문에 저는 빠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든 향후에 추가적인 저는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서 현재 매수 단가 기준으로는 보유 의견을 드려본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지금 반도체 IT를 담아내기에는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특히나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방향성도 우리가 한 번 더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니 저는 비중을 더 늘리시지는 마시고 현재의 비중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PCB 기판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이수페타시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빠른 어떤 시일 내에 4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4만 5천 원 혹은 이제 4만 7천 원 이렇게 목표가를 1차, 2차로 잡고 대응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전화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